우리는 흔히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다른 무언가 때문이라면요. 오늘 우리는 양자 이론과 의식의 교차점을 탐험하며 여러분의 현실을 형성하는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감정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와 소통하는 언어이자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미래를 단지 머리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온몸, 즉 신경계 전체로 느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장에서 여러분의 현실이 물질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쓰지만 몸은 여전히 과거의 익숙한 감정, 예를 들어 불안, 의심, 결핍감에 갇혀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이 상태에서는 어떤 강력한 신호도 우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현실을 반복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현실의 희생자가 아니라 의식적인 창조자로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을 기억하고 내면의 무한한 창조력을 깨우는 여정을 돕기 위해 깊은 의도와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게 현실을 빚어내는지 그 과학적이고 영적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열쇠는 여러분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조절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끌어당기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각기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또한 에너지이지만 감정은 훨씬 더 강력한 전하를 띤 에너지입니다. 생각이 뇌에 전기적 신호를 보낸다면 감정은 몸에 자기적 신호를 생성합니다. 이 둘이 합쳐질 때, 즉 생각과 감정이 일치할 때 여러분은 매우 강력한 전자기적 신호를 양자장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과학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 예를 들어 풍요, 건강, 사랑과 같은 것들은 이미 양자장 안에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그 현실의 주파수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까요? 바로 감정을 통해서입니다.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이루어졌을 때 느낄 감정, 예를 들어 감사, 기쁨, 자유, 충만함과 같은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자인 사람이 되어 그 풍요로움을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면 뇌는 그 감정에 해당하는 신경 회로를 강화하고 몸은 그 감정 상태에 맞는 화학 물질을 분비하며 중독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 존재하는 상태와 일치하는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토록 간단한 원리를 실천하기 어려워할까요?
그 답은 우리의 잠재 의식과 정체성에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하루의 95%는 잠재 의식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 잠재 의식은 과거의 경험과 그에 따랐던 감정들로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경험은 우리의 뇌와 몸에 깊이 각인되어 거의 자동적으로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큰 실패를 경험하고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면 우리의 몸은 그 수치심이라는 감정 상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다시 느끼며 스스로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 가둡니다.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우리의 몸은 말 그대로 과거의 감정적인 마음이 됩니다. 몸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정체성, 즉 나라는 개념은 이러한 익숙한 감정들과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불안한 사람, 운이 없는 사람, 상처받기 쉬운 사람으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 즉 완전히 다른 감정 상태를 느끼려고 할 때 우리의 몸과 잠재의식은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그것은 마치 익숙한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것과 같은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몸은 이건 네가 아니야, 너는 원래 불안해야 해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과거의 감옥으로 되돌려 놓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가장 큰 장벽입니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적 자아를 넘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심오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강력한 잠재의식의 저항을 넘어서고 몸을 새로운 미래에 맞게 재조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상태를 바꾸는 강력한 의식입니다. 먼저,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끊으십시오. 여러분의 주의를 환경, 몸,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며 어디에도 없는 순수한 의식의 상태, 즉 양자장의 무한한 가능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창조하고 싶은 미래를 명확하게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순간을 상상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그 미래에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기쁨, 감사, 자유, 충만함, 사랑. 그 감정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하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감정을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심장에서부터 그 감정을 실제로 생성해 내십시오. 심장은 뇌보다 훨씬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심장에서부터 감사함의 파동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세포가 그 새로운 감정으로 채워지고 진동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이 과정은 여러분의 몸에게 미래가 현재에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몸은 상상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감정을 충분히 강렬하고 생생하게 느낄 때 몸은 그것을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고 새로운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후선 유전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유전자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 상태라는 내적 환경을 바꿈으로써
유전자의 발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여러분의 몸은 새로운 감정 상태에 더 익숙해지고 마침내 그것이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양자 물리학의 세계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명한 이중슬릿 실험은 관찰자의 의식이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전자를 스크린을 향해 쏘았을 때 관찰하지 않을 때는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하여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패턴을 만들지만 관찰하는 순간 입자처럼 행동하여 하나의 특정한 지점에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식, 즉 집중된 주의와 에너지가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 중에서 특정한 현실을 선택하여 물질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관찰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에너지와 감정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관찰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핍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서로를 상쇄하는 비일관적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파장이 서로 맞지 않아 잡음만 들리는 라디오와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명확한 현실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 즉, 나는 풍요롭다는 생각과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와 풍요로움의 감정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은 강력하고 일관된 전자기적 신호를 양자장으로 송출합니다. 이것을 뇌심장 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관된 상태는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여러분의 에너지와 일치하는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의 시공간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영적인 신념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 가능성의 파동을 현실이라는 입자로 붕괴시키고 있는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선택하고 뇌와 심장을 일치시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때입니다. 고대 영적 가르침들 또한 이와 같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고 말하며 베단타 철학에서는 네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모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된 상태, 즉 그 감정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강력한 창조의 원리를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에 통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을 의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는 잠재의식의 문이 가장 활짝 열려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때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어제의 걱정을 떠올리는 대신 조용히 시간을 내어 앞에서 설명한 의식을 실천하십시오. 눈을 감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미래의 자아와 연결하십시오. 그 미래의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그날 하루 전체의 에너지 톤을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는 존재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 동안에도 수시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은 내가 원하는 미래와 일치하는가? 만약 과거에 익숙한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 짜증, 불안,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고 심호흡을 몇 번 한 뒤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미래의 감정으로 돌아오십시오.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는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에너지 주파수를 높이고 여러분을 결핍이 아닌 풍요의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여러분은 주로 어떤 감정 상태에서 살아오셨습니까? 그 감정은 어떤 미래를 계속해서 창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만이라도 매일 아침 미래의 감정을 느끼는 의식을 실천하고 하루에도 3번 이상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고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도전을 해보십시오.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내 감정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의지를 다져보세요. 여러분의 선언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의심과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며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며칠 동안 미래의 감정을 성공적으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현실이 즉각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분석적인 마음은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냐? 라며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감정적 중독에 빠져 있던 몸은 익숙한 화학 물질을 갈망하며 불편함과 불안감을 보내옵니다. 이것이 바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겪는 죽음의 계곡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포기하고 과거에 익숙한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과정을 이해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의심이 들 때 그것과 싸우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것은 낡은 내가 사라지면서 보내는 마지막 저항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관찰하십시오. 그 의심스러운 생각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관찰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여러분의 주의를 다시 원하는 미래의 감정으로 되돌리십시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은 낡은 자아와의 에너지적 연결을 끊고 새로운 자아와의 연결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낡은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모든 위대한 영적 전통은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 안에서 자신의 형체를 완전히 해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당신이 기꺼이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이 전황이 동안 여러분의 새로운 상태를 안정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작은 증거들을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 동시성, 예기치 않은 기회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자장은 항상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할 때 여러분은 우주에게 네, 제가 보낸 신호를 잘 받았습니다. 더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더 큰 현실 창조를 위한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이 아닌 감정이 현실을 창조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양자장과 소통하는 언어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특정한 현실로 바꾸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뇌와 심장이 일치된 상태, 즉 생각과 감정이 하나가 될 때 가장 강력한 전자기적 신호를 우주로 보내게 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끌어당기는 과학적 원리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의 잠재의식과 몸이 과거의 감정에 중독되어 변화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의식적으로 몸을 새로운 미래의 감정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양자물리학, 신경과학, 후선유전학, 그리고 고대의 지혜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전이나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자신의 감정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몸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로 존재하는지에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풍요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풍요로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사랑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심장에서,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과거의 익숙한 감정 속에 머물며 같은 현실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 미래의 감정을 현재로 가져와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시겠습니까? 오늘 배운 원리들을 단지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실천하십시오. 눈을 감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의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그 감정이 여러분의 새로운 진실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현실은 여러분의 감정적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함을 깨닫고 창조자로서의 힘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